네, 1월 7일 목요일 증권통 마감 시황입니다. 중국, 북한 다시 돌아서 중국입니다. 연초부터 좀 바람자랄 없는 장세입니다. 상당히 힘든 흐름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연초부터 지금 두 번째 벌써 중국에서 서클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오늘은 개장한 지 30분 만에 장이 종료되면서 중국발 악재가 날아들었는데요. 그래도 지난 월요일 대비해서는 중국발 악재가 있었던 월요일 대비해서는 지수가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학습 효과가 생긴 것일까라는 좀 생각이 들게 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장중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오면서 오늘 마감 주가 형성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 1900선이 붕괴될까 조심투사했습니다. 장중에 1901포인트까지 밀리면서 1900선을 잠시 좀 위협받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오늘 마감 주가 점검하겠습니다. 1900선을 그래도 지켜내면서 갑니다. 1904포인트를 기록했고요. 1% 넘게 하락하면서 21포인트가량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길게 음봉이 내려오면서 역시 오늘 중국발 악재에 좀 벗어날 수는 없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약간은 한 3포인트 정도 올라섰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조금 더 움직임이 안 좋아졌습니다. 약보합권으로 오늘은 개장이 됐습니다. 1920선 언저리에서 출발하면서 좀 잠잠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중국 얘기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11시 구간에 장중 저점이 형성이 되면서 1901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강하지는 않은 모습 1900선을 버텨내는데 만족해야 하는 수준으로 오늘 마감이 기록이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떤 저가 매수의 세력이 오늘도 개인뿐이었습니다. 개인 쪽에서만 매수가 잡히고 있는데요. 1,827억 원이 기록이 됩니다. 기관 쪽에서 막판에 매수 전환했다는 점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의 매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요. 투신권의 매수가 오늘까지도 이어지면서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가 기록됐다는 점 긍정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수급 공백입니다. 24거래일째 매도 우위 기록하면서 2,600억 원 이상의 물량 부담 출회됐습니다. 네, 외국인 쪽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쪽을 또 팔았을까요? 지금 가치주, 수출주, IT주가 많이 힘듭니다. 바로 외국인 때문인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오늘까지도 IT 쪽으로 몰렸습니다. 지금 순으로 해서 열거를 해봤습니다. IT 쪽으로 가장 많이 매도 금액이 나왔고요. 이어서 유통 그리고 금융 순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계가 되고 있고 이런 흐름이 그대로 업종별 움직임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했던 업종 먼저 보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오늘 부진했던 쪽이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움직임이 안 좋았는데요. 증권주가 낙폭 가장 큽니다.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둘 다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이즈가 큰 종목군들이 밀리면서 증권업종 부진했고요. 은행 업종도 1.9% 밀리면서 어제부터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 금융주 쪽으로도 많이 몰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운수창고업종과 비금속 광물 업종, 철강 금속 업종도 1% 내외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쪽은 많지가 않겠죠. 오늘 섬유 의료 업종이 많이 올랐습니다. 1% 넘는 강세를 실현하면서 차별적인 상승 흐름 진행이 됐고요. 음식료품 업종도 0.3%가량 올라오면서 좀 잘 버텨냈던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주도 다른 쪽에서 비해서는 덜 밀렸고요. 서비스와 의료 정밀 업종도 소폭의 약세만을 나타냈습니다. 네, 고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종목들 오늘 지수가 많이 밀리면서 역시나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쪽일까요? 바로 제약이겠죠. 의약품 업종이 오늘 조정받으면서 좀 사이즈가 큰 제약 종목군들이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음식료품 업종 안에서도 최근에 신고가를 낸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좀 하락 반전하는 종목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의약품 업종 좀 차트 함께 보실까요? 최근에 굉장히 길게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의약품 업종이 지난 연말부터 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12월 중반까지는 상당히 흐름된 흐름이 나타났고요. 지난 연말부터 해서 연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쪽이 바로 의약품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갑니다.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의 낙폭이 컸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고요. 가장 먼저 종근당, 오늘 종근당의 장중에는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합권으로 마감이 되면서 약간은 좀 세력이 딸리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급등했던 신일생명과학이 8% 넘는 하락권, 대웅제약, 불영제약, 동아ST까지 오늘 조정받았습니다. 농심도 신고가를 냈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내다가 살짝 좀 밀리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2.9% 하락하면서 79,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 안에 있는 종목들도 좀 볼까요?
강했던 종목들과 밀렸던 종목들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농심은 0.1%, 그동안 상당히 강했던 종목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 소폭 밀렸고요. 농심홀딩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전장에 장중에 신고가 다시 썼고요. 하지만 역시 조금은 좀 오후장으로 가면서 세력이 딸리는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뚜기도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오뚜기는 오늘 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보겠습니다. 오뚜기의 주가는 오늘 129만 4천 원에 마감이 되면서 1.6% 상승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견조한 움직임 운수료품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뚜기는 플러스권에서 오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시장에서 두 번째 특징은 수출주는 여전히 밀리고 있습니다. 힘든 흐름 나타내면서 대부분의 종목들 파란불이 오늘 들어왔고요. 반면에 유가증권시장 안에서도 화장품이나 게임으로 대표되는 성장주들은 오늘 장에서도 올라왔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수출주는 현대차부터 볼까요? 현대위아도 오늘 조정 많이 받으면서 갔는데요. 자동차주가 전혀 반등의 기미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13만 7,500원을 기록하면서 1.7% 조정받았고요. 현대위아도 오늘 자동차주 가운데서는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종목들 흐름 보신다면 현대모비스만 오늘 올랐네요. 1% 넘는 강세 실현하면서 저가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위아가 4.2% 하락하면서 10만 원 선을 겨우 방어하면서 오늘 마감 주가가 기록이 됐습니다. 성장주 가운데에서는 화장품주 가운데 오늘 이츠스킨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츠스킨의 주가가 강한 움직임 나타냈고요. 한국콜마홀딩스도 좀 화장품주 내에서는 눈에 띄게 좀 상승하는 흐름 전개가 되면서 이츠스킨이 8% 넘는 급등권 장 밀렸지만 그래도 꿋꿋이 상승세 유지하면서 18만 1,500원 기록했고요. 오늘 NC소프트에 대해서 좋은 전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이 개선이 될 거다 이런 호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NC소프트도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22만 원 근방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3% 넘어가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이틀 연속의 조정권의 움직임 지금 사흘 만에 하락 반전이 나오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오전장까지는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오전 10시 반 구간에 하락 반전으로 넘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마감 종가 1,679선에서 형성이 됩니다. 1% 넘게 하락했습니다. 7.6포인트나 어제 종가 대비 내주면서 680선을 결국에는 방어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오후장에 역시 좀 마감가로 다가오면서 조금 더 움직임이 안 좋아지는 흐름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좀 마찬가지 움직임이죠. 오전장에는 움직임 괜찮았습니다. 상승권, 플러스권으로 출발이 돼서 움직임 괜찮게 나왔고요. 하지만 중국에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되면서 역시 코스닥도 하락 반전으로 넘어왔습니다. 크게 좀 돌리지는 못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1시 구간에 그리고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전혀 낙폭을 줄이지를 못하면서 결국에는 680선을 내줬습니다.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확인이 됩니다. 외국인 쪽의 매도가 조금 더 많았죠. 160억 원이 넘어가는 물량이 출회가 됐고요. 기관 쪽에서도 96억 원, 100억 원 가깝게 주식을 팔았습니다. 개인 쪽에서만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장 마감으로 갈수록 매수 규모를 개인 쪽에서도 줄였습니다. 400억 원 넘게 사기도 했는데요. 종가상으로는 362억 원 매수 우위에 그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쌍끌이 매도가 나왔던 쪽 한번 보실까요? 오늘 제약주 지금 코스닥에서도 제약과 바이오주들이 밀렸는데요. 같이 매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IT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급 주체들을 외면하는 섹터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코스피와는 반대로 오늘 섬유 의료업종이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6% 가까운 하락권 코데이즈 컴바인이 역시 오늘 장에서도 파란불이 들어왔고요. 반도체와 금융 그리고 운송장비, 건설업종도 2% 내외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많지는 않습니다. 상승했던 업종이 출판 매체 업종 로엔이 상승하면서 코스닥에서 출판 매체 업종 가장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컴퓨터 서비스, 음식료, 담배, 코스닥 IT 쪽도 오늘 장에서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본다면 혼조 양상이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파란불 들어온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출판 매체 업종의 상승을 이끌었던 게 로엔이었는데요. 오늘 로엔 차별적인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바이오주도 오늘은 조금 힘이 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7% 넘게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상당한 변동성을 연출하면서 결국에는 셀트리온이 보합권으로 마감이 됩니다.
이어서 CJ ENM과 지금 CJ ENM이 올랐죠. 0.7%가량의 상승이 기록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바이오주 분위기가 다시 놀리면서 바이로메드나 코미팜 같은 종목이 오늘 조정입니다. 로엔이 눈에 띄죠. 4% 가깝게 올라오면서 79,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렇게 오늘 눈에 띄는 어떤 테마주의 움직임이라던가 어떤 섹터별의 움직임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도 좀 강세를 실현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에서도 꾸준하게 또 시세가 나왔다는 점도 현재 눈에 띄고 있는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상한가로 마감이 된 경남제약. 경남제약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레모나죠. 레모나 중국에서 판매를 개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9,910원에 마감이 되는 모습이고요. 웰메이드 예당도 오늘 강했습니다. 역시 상한가 마감이 되면서 오늘 엔터 쪽들 게임주에서 선전하는 종목들 눈에 띄고 있고요. 원익의 자회사가 중국에서 화장품을 판매를 하는데 상당한 인기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발 모멘텀 받으면서 원익이 10% 넘는 강세에 최근 CES 관련주 가운데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게 ESV입니다. 어제 상한가 마감한 데 이어서 오늘 힘든 장이었지만 7% 넘는 추가 상승 기록했고요. 신고가를 기록한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상장됐던 6일 CNS도 상당히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선물지수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0선을 장중에는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231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저점 대비해서는 1포인트밖에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여전히 1% 넘는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여전히 외국인 쪽에 매물 부담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점증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방어합니다. 개인 쪽에서도 약하게 1,000계약 이상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